잠깐만요. 이건 꼭 얘기합시다. 윤주영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. 재정 지출과 관련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네, 해보죠.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런 정치인들의 여러 대형 공약 예산들이 사실 팍팍한 부천시 살림살이에 좀 어떻게 좀 편성이 되고 있는지. 돈이 넘칠 때야 이제 있는 돈 갖고 쓰면 되지만 쓸 돈이 모자라니까 네. 지방채를 빌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딱 모여 있다. 지금 이게 현재 지금 가장 큰 이슈죠. 네. 네. 제가 이제 세출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꼭 중요한 문제는 특히 이런 시점에서는 네. 진짜 명확하게 우리 살펴봐야 되고 틀린 건 틀렸다고 그러고 바꿀 건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음 세대한테 큰 부담을 남길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마 이거는 사실 예정이 없었던 질문이긴 한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지방선거의 계절이잖아요. 시장 후보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시의원이나 도의원 후보자들도 각자 이제 어떤 시민들을 위한 여러 공약들을 이제 뭐 생산해 낼 거고 당연하지.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시민들한테 어필하게 되겠죠. 하필이면 또 이제 저희가 오늘 촬영하는 오늘이 또 부천시장 그 민주당 경선 투표하는 날인데 기가 막히게 골랐어. 그렇죠. 그 공약들이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시의 재정이 이제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제 그 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부분을 신사업을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가 이루어질 때 KPI를 따지잖아요. 그러면 공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일정 정도의 이제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결과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이게 뭐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이제 사전 점검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은 사실 시민들이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분들이 좀 봐주시면서 꼼꼼하게 따져주셔도 알까 말까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네. 그게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면 뭐 네네. 지금 우리 첫 PD님 얘기처럼 그런 네네.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. 공약에 네네. 대한 평가, 네네. 뭐 사전 어떤 검증 네네. 이런 네네. 프로세스가 들어오면 되지 않겠느냐. 근데 뭐 이 얘기를 설명하려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네. 제가 어쨌든 4년 전에 부천시장 민주당 네. 경선에 이제 참여를 했었잖아요. 공약 준비가 필요해요. 그렇죠? 근데 그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했어. 대선과 맞물려 있었고. 네네. 근데 공약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제가 그랬다라기보다는 공약에 대해서 사실 짜깁기들을 많이 하더라고. 그게 뭐 절대로 뭐 특정한 분들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당사자였으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공약들을 물론 이제 배치를 했죠. 뭐 네. 저는 이제 청렴 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네네. 그때도 재정 건전성을 부르짖었어요. 사실은 뒤늦게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네. 예전에 제가 재정 건전성 강화에 대한 공약들을 했던 걸 좀 보니까 네. 뭐 아쉬움이 좀 남아요. 그때 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설령 제가 뭐 당선은 안 됐지만 임기를 맡으신 책임을 맡으신 분들한테 좀 네. 루트가 없진 않았으니까 건의를 세게 할 걸 그 생각은 드는데 근데 공약에 대한 평가를 논하기에 앞서서 네. 공약 자체의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정교하거나 특히나 예산 수반이라든가 네, 네. 향후 효과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그런 걸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네. 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까지 담아내기에는 네. 오히려 그런 변수보다는 다른 정치적 변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.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공약을 만들 때도 그래서 그런 변수를 빼고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받을 것이냐 네.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큰 뭐 무기가 될 것이냐 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훨씬 크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에 미치는 영향들은 이제 전혀 고려가 안 된다고 봐야 돼요. 그러면 이 얘기는 뭐 나중에 편집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. 이거는 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좀 이 사기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글쎄 뭐 과하게 표현하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 네, 네. 정도 수준의 평가를 받을 만한 네. 공약들은 그 경쟁의 단계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높고 또 왜냐하면 경쟁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검증하는 네, 네.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. 너무 허황되다 네, 네.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범주에 이르지 않는 선의 공약들은 네. 굳이 뭐 돈이 들 게 뻔한데 그 얘기를 고려 안 하고 해서 내 표가 많아질 것 같으면 던져놓고
나중에 가서 슬쩍 뭐 내려놔도 되고 또는 약간 변형시켜도 되고 네. 아니면 가장 안 좋은 케이스지만 정작 필요한 일들에 필요한 돈을 빼다가 내 공약을 이행하는 네. 그런 좀 문제 있는 단체장들도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다고 볼 수는 없죠. 예. 네.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이렇게는 돼요. 공약 이행 평가라는 걸 네, 네. 당선되고 하잖아요. 예. 그 이행 평가 과정에서 뭐 수치적인 어떤 결과를 가지고 매니페스토라는 게 있어. 네, 네. 공표도 하고 뭐 지금 현재 부천시장 같은 경우는 그 성적이 좋다 이런 얘기 듣고 뭐 그래 왔는데 그 이행 평가라는 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에 미치는 재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네. 소위 얘기한 공약을 이행해서 얻어진 순기능만 보고 실제 텍스트 네. 목차에 있었던 일들을 했느냐를 보는 거지 그 음. 공약의 이행으로 인해서 시에 미친 다른 어떤 파급 효과라든가 혹시나 있었을지 모를 부정적인 효과들은 계량화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. 네. 그런 틀로는 담아낼 수 없는 것 같고 네. 그러네요. 사실 이제 제가 두 번째 여쭤볼 게 그거였거든요. 뭐냐면 사전에 그렇게 공약과 관련된 검증이 어렵다면 사실은 이제 당선된 이후에 그런 공약 이행들을 하는 과정에 어쨌든 돈이 들어갔으니까 돈이 들어갔던 건 시민들의 돈이 들어간 거니까 그렇지.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효과들을 냈는지가 사실은 정량화돼야 되잖아요. 실제 쓰여진 돈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물론 이제 정성 정량 평가가 다 돼야 되겠지만 이런 평가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물론입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선거 때 뭐 이번 선거도 좋은 공약들이 나와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선거 때는 좀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한계 지점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잘 준비된 누군가가 이런 좋은 시민들을 위한 공약들, 그다음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된 뭐 공약들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좀 그 해보고. 점에 대해서 네. 하나 뭐 문득 떠오르는 네네. 보태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네. 공약에 대한 평가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주체들은 뭐 형식화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공약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. 왜 이 공약은 우리가 주장했던 거를 받아들여서 이행하기로 해놓고 안 했느냐 네. 또는 왜 우리가 주장한 이거는 공약으로 반영을 안 했느냐 아, 네.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스스로 변해야 된다.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줬다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시설을 건립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조건 그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. 자기 이해관계를 좀 벗어놓고 특히나 이렇게 부천시가 재정의 어떤 어려운 흐름을 맞이했던 이런 시점에서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수긍할 만한 이해관계가 겹치지 않는 객관적 시선으로 공약 이행도 평가해보고 그런 환경을 또 정치인들한테 만들어줘야 표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 정치인들이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부천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만 공약도 설계하고 설계했던 공약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다. 그런 거예요. 공약을 내가 했는데 이걸 안 하면 내가 재선 3선을 해야 되는데 그 이해관계자들이 저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안 했다면 큰일 나겠네? 그걸 무리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그분들이 틀렸다라기보다 그분들이 좀 집단적인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나쁘게 표현하면 이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네. 정치인들의 운신의 폭이 높아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몇 명의 정치인들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. 네. 그 바뀌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시정을 움직이는 시정에 영향을 주는 네. 이 부천을 뭐 넓게 보면 대한민국의 각각의 도시를 살아가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들이 생각의 전환이 와야 되지 우리가 얘기한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될 거다. 돈이 많은 도시는 그런 게 묻혀서 크게 뭐 드러나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는 도시들은 그것 네. 때문에 개도 잃고 구럭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 그런 게 이제 일관된 제 주장이에요.